자,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필라테스 강사나 트레이너라면 지금 말하는 이 5가지를 모르면 폭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15년 됐거든요. 이 일을 한 지 15년이 됐고, 제 개인 센터를 오픈해서 운영한 지는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무사히 잘 운영을 하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운이 좋아서 이제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저보다 먼저 시작한 분들, 같이 시작한 분들, 그리고 저 뒤에 시작한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은 이렇게 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센터가 폐업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 입장에서 그분들을 관찰해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정말 문제가 돼서 이제 문제가 생겼구나. 다행히 이제 그런 것들을 가까스로 잘 피해가서 현재까지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뭔가 뭐 사업적으로 엄청 뛰어나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제 관점에서 망하시는 분들은 왜 망하고, 그래도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관점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존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5가지를 미리 알았더라면 정말 저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좀 후회도 좀 되고, 저는 이제 필라테스 강사들이나 운동 전문가, 그리고 이제 제 가맹점 고객들에게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만 이 내용을 사실 전달을 드렸어요. 근데 이 내용은 뭔가 엄청난 이제 비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 내용만 알아도 망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만 알려드렸지만, 뭐 그런 말 있죠. 뭐 아끼면 똥 된다라는 이런 말이 자꾸 떠올라서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위험하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전달드리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5가지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5가지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핵심 행동 요령이 있겠죠. 그 부분도 맨 마지막에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 때 오픈을 했거든요. 그때 뭐 전부 다 하지 말라고 말리던 그 시점에 전 오픈해서 3개월 만에 매출 6,400만 원을 찍었습니다. 거의 투자금을 전부 회수를 했었죠. 누가 보면 야, 몇 개월 만에 저만큼 돈을 벌다니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은 정말 실력가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대부분 몇 개월 만에 얼마를 벌었다, 이런 후킹에 대한 내용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현혹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폭망할 수 있다라는 어떤 후킹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후킹이 아니라 정말입니다. 이 5가지를 제대로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으시면 정말 폭망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매출 6천만 원을 했으면 그게 지금 제 돈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필라테스 업은 선수금을 받고 저희가 이제 수업으로서 그걸 보상을 해줘야 되는 어떤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1회당 수업을 보수적으로 5만 원으로 잡고 계산을 해보면 6천만 원이라는 돈을 1200개의 수업을 해야 이게 소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 동안 이 수업을 할 수 있느냐? 한 달 20일, 그리고 하루 8시간 일한다고 계산했을 때 거의 7에서 8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3개월 만에 6천만 원을 벌었다고 해도 8개월 뒤에 실제로 그 돈이 제 돈이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그 돈이 자기 돈인 줄 알고 마음껏 쓰거나, 자기가 뭔가 부자가 된 줄 알고 또 다른 투자를 하거나 무리한 확장을 하거나, 이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때 아마 이런 얘기들이 주변에서 많이 들려올 겁니다. 야, 너네 현금을 굴려야 된다는 말 못 들어봤냐? 현금이 있으면 굴려야 된다. 부채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부채 금액은 어차피 여기서 돈 벌어서 갚으면 된다. 이런 말에 많이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현금 압박에 이제 밀려서 결국에 폐업하는 상태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물론 맞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부채는 쌓고 나머지는 현금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확장하는데 활용을 해서 사업을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부채가 많으면 많은 만큼의 적정 비율의 현금은 항상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보유한 고객의 부채 금액이 한 6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50% 정도, 3천만 원 정도의 현금은 항상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50%,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빚의 50% 정도는 내가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또 보실 거고, 저도 이제 4년을 했지만 이제 시작인가? 이런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4년 했으면 여러분들 사업을 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럴 것 같지만, 저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뭔가 제대로 시작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내 돈, 부채 금액과 비교해 봤을 때 이 돈이 정말 내 돈인가, 이걸 따져 보셔야 됩니다. 혹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는 어떤 착각인데요. 저는 매출을 많이 할 때 한 달에 3천만 원도 해본 적이 있고요. 최고로 안 됐을 때는 150만 원 해본 적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예를 들면 제가 3개월 동안 6천만 원 매출을 했으면 그 다음 3개월도 6천만 원을 할까요?
절대 못하죠. 저는 1대1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6천만 원의 매출을 할 수는 있어도 그걸 쳐낼 수가 없습니다.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해줘야 되잖아요. 운동이 당장 필요하니까 회원이 이제 수업을 등록을 하는 건데, 3개월 뒤에 수업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등록을 하시는 분이 없겠죠. 근데 미리 그런 것들을 다 받아놓으면 제가 그 수업을 쳐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전 직장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도 항상 제 페이스를 지키려고 정말 노력을 했거든요. 제 정규 수업 시간 외에 어떤 수업을 하는 걸 정말 싫어했습니다. 왜냐면 수업 더 하면은 돈 더 많이 버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긴 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제 시간이 없어지죠. 제 시간에 제가 뭘 하느냐. 제가 뭐 탱자 놀고 PC방 가서 맨날 게임하고 이런 거 같으면 사실 그냥 그럴 바에 돈을 버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제 개발에 투자를 하고 제가 공부하거나 제가 뭔가 배우는데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제가 제 가치가 높아지고 제 가치가 높아져야만 앞으로 향후 뭐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제가 더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지금 당장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하루에 수업을 14시간씩, 15시간씩 뭐 이렇게 하면은 제 개인 시간도 없을 뿐더러 제가 어떤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다른 곳에 쏟기가 정말 힘듭니다. 근데 어떤 매출에 어떤 욕심이 나가지고 수업을 막 계속 자기 정규 근무 시간 외적으로 수업을 계속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루에 수업을 14시간씩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그 사람은 일단은 얼굴이 싹 가요. 얼굴이 막 지금 저처럼 막 이렇게 반짝반짝거리지 않고 그냥 얼굴이 막 갑니다. 눈독행하고 갑니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개인 운동해야 되죠. 그러니까 풀로 수업하고 중간에 개인 운동하고 또 수업하고 집에 갑니다. 그럼 그 다음날 출근하면 또 수업해야 되죠. 그런 순환이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돈을 빨리 모아서 뭔가 엄청난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투자에도 지식이 필요하고 투자에도 경력과 어떤 경험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한 거는 수업을 14시간밖에 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엄청난 수업 능력을 만들어내서 그걸로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면 또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수업을 14시간 한다고 해서 저희의 어떤 수업 단가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1,000만 원이 되거나 2,000만 원이 되거나 이럴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게 부가가치로 향후 뭐 2,000만 원, 3,000만 원 매출이 나올 정도의 어떤 행위라고 하면 당연히 열심히 해야겠죠. 개인 레슨을 하는 경우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금액이 정해져 있고 시장금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보니까 그거 이상으로 받는 거에 대해서 고객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금액을 인상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고객이 인정하는 폭 내에서 이제 하는 거지 무리하게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한다고 해서 그게 수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매출을 지금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상향된 어떤 매출이 있으면 이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뭐 제 얘기를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없나?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2018년도에 제가 전 직장에서 트레이너랑 뭐 필라테스 강사들이랑 70명 정도 됐는데 거기서 이제 매출 1등을 했거든요. 제가 매출 1등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이제 막 2천만 원, 1,500만 원씩 하면은 눈에 띄죠. 저 사람 매출 정말 잘하네? 라고 눈에 띄는데 저는 그냥 평균적으로 평타를 쳤거든요. 평균 860만 원을 12개월 동안 꾸준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매출 잘한다라고는 알고 있었지만은 1등 할 줄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왜냐면 1,000만 원, 2,000만 원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1등 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12개월 동안 똑같은 금액을 계속 갈 수 있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능력이거든요. 한 달에 한 2명 정도는 소개를 와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재등록률은 70%가 넘었기 때문에 재등록률로 또 나머지 매출을 다 달성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크게 힘들이지 않고 매출을 계속 했는 겁니다. 페이스가 무너지지 않는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장의 매출이 많이 높아서 이게 유지될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매출은 경기의 어떤 흐름이나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게 매출이거든요. 지금 2천만 원을 찍었다고 해서 다음 달에 매출을 또 2천만 원 찍을 일이 없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실력이 쌓일 때까지는 쌓여서 일직선의 어떤 매출 곡선을 그리기 전까지는 이렇게 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일직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감정에 대한 어떤 배제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감정을 배제한다는 소리는 통계를 본다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면 나 지금 좀 잘할 것 같은데 이거는 나의 개인적인 주관이죠. 물론 직감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오래된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진 능력자의 어떤 직감인 거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직감이 있는 거는 그거는 확률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10명의 고객을 받으면 몇 명을 등록시키는가, 이게 신규 클로징률이라고 하죠. 전환율인 겁니다. 그럼 만약에 10명의 고객을 받아서 내가 10명을 전부 다 등록시키면 나의 클로징률은 100%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컨설팅을 할 때 선생님
클로징률이 얼마 되는지 알고 계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 몰라요. 100에 100은 몰랐습니다. 그만큼 아까 대충 뭐 한 뭐 10명 들어가면 한 4, 5명 뭐 잡아내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어떤 수치지 정확하게 그걸 통계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가 뭘까요? 나는 잘하는데 나 상담 못하지 않는데 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통계를 내고 보면은 내가 형편없구나 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통계적으로 봐봐라. 너가 정말 클로징률이 20%밖에 안 된다. 너 10명 들어갔는데 2명밖에 안 잡았네. 객관적인 수치로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클로징률이 나오면 신규 고객 중에 또 이제 재등록을 하겠죠. 그럼 똑같이 재등록을 얼마나 하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예를 들면 정말 신규 고객이 너무 없다, 요즘 경기가 너무 최악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신규 고객 중에 이 사람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재등록을 시키는 경우가 있죠. 저는 이제 재등록률이 지금 거의 80%가 넘거든요. 지금 있는 고객의 대부분이 저랑 4년 된 고객입니다. 제가 지금 오픈한 지가 4년 됐는데 거의 다 4년이 되셨어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시는 분이 정말 많고, 제가 이제 전 직장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거의 10년이 넘었죠. 제가 이제 15년 전에 그때 제가 PT를 처음 했던 고객이 있거든요. 그 고객이 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랑 이제 저희 센터에서 이제 운동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고객의 어떤 생애 주기가 굉장히 길어지는 게 중요한 거죠. 신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내부에서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만족도가 올라가면 결국에 이분들이 입소문을 내주는 거죠. 입소문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클로징률, 재등록률, 소개하는 비율, 바이럴률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통계를 내서 내가 얼마나 이런 것들이 향상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나의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이 막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막 감정을 섞어서 막 욕을 하고 막 한단 말이야. 너 통계를 보니까 너 지금 이런 거 잘하는데 이게 문제네. 이게 왜 문제라고 생각하니?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추가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실제로 내 주관적인 판단 아래 결정을 내리는 훈련이 아마 되셔야 될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까지 되면 본인이 이제 운영을 굉장히 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충분히 운영을 잘하고 직원에 대한 어떤 피드백도 내가 그랬듯이 잘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센터 운영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확장할 생각을 하거나 또 다른 사업을 벌이려고 하거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원래 집중하고 있던 부분에 집중도가 이제 분산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물론 이제 사업을 하는 분들이면 내가 관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직원들을 컨트롤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좋은 시스템을 복제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냐 이거죠. 시스템화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이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운동을 시킨다라고 하면 제일 베스트겠죠. 근데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저와 똑같이 100% 만들기란 조금 불가능합니다. 누구나 이 시스템 아래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복제 가능한 시스템인 거죠. 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확장하기란 힘듭니다. 복제 가능한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빠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매출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또 그 화살은 직원에게 가는 거죠. 야, 내가 할 때는 이랬는데 너가 하니까 또 이렇잖아. 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제가 떠나면 매출이 당연히 떨어질 것을 당연히 예측을 해야 되죠. 복제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끔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나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때 그때 조금씩 이제 빠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위임을 해라 이런 말들이 있죠. 위임은 그냥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서서히 빠질 수 있는 어떤 준비를 다 마친 상태에서 하는 게 위임입니다.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컨트롤할지도 전혀 머릿속에 없는데 그냥 위임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될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임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복제 가능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또 다른 투자를 하거나 확장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저는 원래 보디빌딩 운동을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뭐 스트렝스 훈련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좋아했고요. 지금은 필라테스 강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저 왜 이랬을까요? 내가 한 곳에 집중을 한 이유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필라테스라는 어떤 운동이 제가 원하는 어떤 방향의 운동과 정말 잘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필라테스는 내면의 어떤 힘을 느끼거나 컨트롤하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어떤 부분이거든요. 진정한 필라테스를 한다라는 거는 내부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라테스의 맥락과 맞아떨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웨이트 트레이닝보다는 저와 성향이 굉장히 잘 맞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걸 통해서 고객들이 나를 통해서 편안하고 힐링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다른 것들은 다 접어버리고 필라테스에 집중을 하고,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필라테스 센터에도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음악도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로 나오고요. 뭐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아늑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고객과 소통을 할 때도 굉장히 좀 편안하게 고객을 위해서 좀 배려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보통은 뭐 운동을 하고 오면 막 격렬한 운동을 하고 막 이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운동에 대한 큰 거부감 없이 좀 편안하게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저는 정말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움직이는 형태로 운동을 하거나 내부의 감각을 느껴보거나, 고객이 좋았기 때문에 4년 동안 떠나질 않는다는 거죠. 10년 동안 저랑 운동을 한다는 거고, 15년 전에 처음 PT를 했던 분도 저를 찾아온다는 거죠. 제가 제공해주는 어떤 내용의 어떤 가치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에 만족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고객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제 신념과 사명이 이곳에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사명이 있거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올바르고 건강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무조건 힘든 운동만이 운동이 아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조금 편안하고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을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어떤 생각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에 제 신념과 사명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에 동의를 하는 어떤 고객이 제 앞에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고객이 나와 함께 계속해서 운동을 하게 될 거고, 저는 끊임없이 그분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그분의 가치를 통해서 또 다른 뭔가를 창출해내면서 만족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입소문은 과연 어떻게 내는 걸까요? 어떤 방식으로 입소문이 되는 걸까요? 입소문은 정말 강력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고객들이 저랑 너무 오랫동안 운동을 하니까 제가 고객님들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저랑 운동을 이렇게 오래 하시는데 이유가 뭐예요? 왜 저랑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거죠? 라고 물어보니까 고민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자기도 잘 모르는 거죠, 왜 하고 있는지. 고민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뭐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요령을 부리지 않는다, 항상 일관된다, 항상 똑같이 요령 부리지 않고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성이 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필요하다고 싶을 어떤 타이밍에 제가 먼저 알아서 그걸 해준다라는 거죠. 세 번째, 그리고 실제로 운동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깨가 아파서 왔는데 어깨가 이제 전혀 아프지 않다든지,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해결이 된다든지, 이 세 가지가 이제 갖춰지기 때문에 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만 오면 마음이 그냥 편안해진다, 기분 좋아진다, 올 때 정말 힘들어도 갈 때 너무 기분이 좋다.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호텔 같다, 여기는 뭔가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호텔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시타 핸드크림을 런칭하신 문혜일이라는 어떤 분이 계시거든요. 유튜버시고요.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분을 처음 접했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핵심적인 어떤 사업의 성공 비결은 스크립트 목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고객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이거거든요. 우리는 근데 대부분 어떤 목표를 잡죠. 이번 달에 매출 1억을 하겠다, 뭐 이번 년은 매출 10억을 하겠다, 이런 금액적인 어떤 목표를 잡습니다. 저도 이제 그랬었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자, 10억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겠죠. 하지만 고객들이 왔을 때 고객의 입에서 여기는 오면 호텔 같다라는 말이 나오게끔 하겠다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몸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처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스크립트로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은 구체적인 어떤 행동 요령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금액, 액수로서 목표를 정해 놓으면 이 고객이 지금 편안함을 느끼든 말든 그냥 지금 당장 매출을 해야 되니까 당기게 되는 거죠. 입소문은 내가 운동을 열심히 시키고 나서 이것 때문에 입소문을 나게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나지 않겠죠. 애초에 내가 고객으로 하여금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를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의 신념과 사명이 거기 담겨 있어야 되겠죠. 스크립트 목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그냥 나는 이런 곳이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냥 여기 와서 고객들이 이런 느낌을 얻었으면 좋겠다 라고 시작을 하고 이제 했는 거죠. 그랬더니 입에서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었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제가 5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핵심 한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만 갖춰지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했던 이 5가지를 아우를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에서 똑같은 수업을 받잖아요. 선생님한테 똑같은 수업을 받는데 누구는 100점을 받고 누구는 20점을 받아요. 왜 이런 차이가 존재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임했냐에 따라서 같은 정보를 흡수하는 경우도 있고 튕겨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5가지를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 5가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금액이 떨어지는 이유는 결국에 고객의 탓이 아니라 경기의 탓도 아니고 본인의 탓입니다.
본인이 다른 것과 차별화돼서 뭔가를 어필할 수 있는 자신만의 어떤 색깔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남들과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비슷하게 가니까 거기서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거는 당연히 금액인 거죠. 그래서 금액을 자꾸 다운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룹 소비나 개인 소비 정말 많이 단가가 떨어졌잖아요. 단가가 떨어진다는 소리는 그냥 이 업은 종결된다는 소리입니다. 마진이 남지가 않는데 이게 운영이 될까요?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마진이 남지 않는데 운영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금액을 인하를 하냐 인상을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나는 이 일을 원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저희 신념은 이렇습니다. 저희 신념은 자기다움을 추구하는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신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요. 저는 이제 굉장히 저다움을 굉장히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떤 성향이 묻어나 있는 어떤 운동이나 제품들이 많아지면은 특색이 있는 제품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동요하는 어떤 고객들도 많아질 거라는 거죠. 자기다운 게 아니라 모두 다가 하는 그런 어떤 제품들은 희소성이 없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올바르고 건강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어떤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어떤 내용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간절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문제가 있더라도 이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하고 올바른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운동들 있죠. 예를 들면 예전에 스쿼트 머신 이런 거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다리 걸어가지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스쿼트 머신. 그게 건강적으로 봤을 때 최악이거든요. 정말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걸 제가 만약에 전달한다고 하면 제 신념과 사명에 위배되는 거죠. 그건 실제로 건강을 망치는 어떤 도구거든요.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과 실제로 좋은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념과 사명을 여기에 내포시켜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퍼져나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제 제 목표이기도 하고요. 과연 이제 선생님은 그러면 어떠한 신념과 사명을 갖고 계십니까? 당장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속해서 그런 것들을 찾고 그걸 내가 지금 판매하는 어떤 제품에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반영이 되지 않으면 선생님만의 어떤 색깔이 있는 어떤 상품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고, 고객 입장에서는 이 센터나 저 센터나 크게 다른 게 없다, 거기서 거기다 다 똑같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마지막에 제가 강조드린 실제로 내 마음이라는 부분이 작용을 해야 앞에서 말씀드린 이 5가지가 큰 의미를 발휘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폭망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충분히 잘 견뎌내고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솔직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통찰이 담은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